다가오는 9월 1일부터 7월까지 7일까지가 양성평등 주간입니다. 양성평등 주간은 우리나라 1989년에 여성인권선언문인 여성통문의 발표일을 기념해 제정됐는데요. 사회 곳곳에서 양성평등 여전히 중요합니다. 우리 지역의 양성평등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청주시 여울림센터의 양성평등 주간 행사 미리 좀 알아보겠습니다. 김미경 센터장 자리하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자, 먼저 사회 양성평등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성평등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요? 네,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네, 네. 이제 관점에 따라서 지표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네. 가장 이제 비중 있는 국제기구의 최근 발표들을 보면은요. 유엔 개발에서 이제 성불평등 지수를 발표를 하는데 163개국 중에 우리나라가 12위예요. 그래요. 그런데 세계 경제 포럼에서 발표하는 성격차 지수는 146개국 중에 105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런데 이런 차이가 나는 이유는 성불평등 지수는 이게 산모가 출산을 하다가 사망하는 비율이라든지 또 미성년자가 뭐 출산을 하는 비율 이런 것들을 반영하고 있고요. 이제 성격차 지수에는 여성들의 정치적 권한 이런 것들을 또 반영을 합니다. 같은 여성의 이제 경제 참여에 관해서도 성불평등 지수는 뭐 시간이나 임금 이런 것들이 아닌 이제 그 어떤 참여율을 가지고 보고 있고요. 성격차 지수는 이제 어떤 일에 종사를 하고 또 승진 체계는 어떤지 뭐 이런 것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차이를 보입니다. 또 세계은행에서는 이제 경제나 제도를 가지고 또 이제 이런 평가 지수들을 발표를 하는데 네. 우리나라가 88.1점으로 이제 비교적 뭐 다른 부분은 굉장히 양호를 하지만 임금 부분에서는 25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가중치의 노동에 있어서 임금 편차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그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정책 지표로 삼기 위해서 국가 성평등 지수를 또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발표된 게 이제 23년 기준인데 그 23년 기준에 따르면 처음으로 이제 0.8점이 내려갔어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어떤 가사 부담이라든지 돌봄 부담이 여성들에게도 가중치가 높아졌고 그 이후에 성 역할 고정관념이 오히려 좀 퇴보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제 지표들은 각각 다 의미가 있고요. 네네. 어떤 부분이 개선이 되었는지 또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하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 사회가 남녀 차별 없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또 인식 변화가 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성평등, 양성평등 주간도 운영이 되는 것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2025년 양성평등 주간도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9월 1일부터 7일에 지켜질 건데요. 이번 슬로건은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이고요. 이 이제 양성평등 주간이 생기게 된 그 근원을 좀 찾아보게 되면 1995년에 베이징에서 제4차 세계 여성대회가 있고 난 이후에 이제 그 다음 해에 우리가 여성발전기본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게 되고 7월 1일부터 7월 7일을 여성주간으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지켜오다가 이제 여성들이 사회 참여를 하게 되면서 일, 가정, 양립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성에서 초점이 양성평등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2014년에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여성주간이 양성평등주간으로 바뀌게 된 거죠. 그러다가 앞에 이제 서두에 MC님께서 말씀하셨듯이 1898년에 이제 여권 통문을 발표했던 9월 1일을 법정 기념일로 해서 여권 통문의 날로 지정을 하게 되고요. 그 역사적인 의미나 양성평등 실현을 더 다짐하자는 의미에서 양성평등 주간을 9월 1일에서 7일로 옮기게 된 것입니다. 네, 그럼 이제 그 앞서 말씀해주신 여권 통문 궁금해지는데 어떤 선언문인가요? 네, 그 아주 굉장히 귀한 자료인데요. 네네. 우리나라 이제 최초의 그 여권 인권 선언문이죠. 그런데
1978년에 그 독립신문에서 이제 국가편찬위원회가 그 해에 그러니까 9월 8일자 독립신문에서 이 전문을 확인하게 되면서 이제 학계나 우리 일반인들에게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1898년 9월 1일에 서울의 북촌에서 이제 양반 여성 300여 명이 모여서 여자도 똑같은 사지 육신이 멀쩡한 사람인데 우리도 정치에 참여하고 직업을 갖고 그리고 이제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자 학교를 이제 그 시설을 이제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여학교 설치 통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관이 주도하는 이제 학교를 신설하려고 했으나 이제 유림들의 반대로 지연이 되게 되니까 이분들이 조직한 이제 찬양회라는 후원 조직에서 다음 해에 직접 순성 학교라고 이제 설립을 하게 되죠. 또 한 가지 이제 의미를 찾자면 유엔이 1977년에 이제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이제 선포를 하잖아요. 근데 그 3월 8일을 세계 여성의 날로 선포를 하게 된 계기가 1908년에 있었던 3월 8일에 있었던 미국의 그 여성 노동자 운동이라고 본다면 우리 여권 통문은 10년이나 앞서서 이루어졌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 이제 양성 평등 주간이 되면 제가 여성으로서 더욱더 그 의미를 많이 되새기고 깊이 생각을 할 것 같은데요. 이 양성 평등 주간을 앞두고 여러 행사가 펼쳐진다고 해요. 성 역할 고정관념 도장 깨기 어떤 행사인가요? 네. 앞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제 국가 성평등 지수에서 다른 5개 항목은 굉장히 높았는데 2개 양성평등 의식하고 이제 돌봄에서 굉장히 점수가 하락된 거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세부 항목인 성역할 고정관념이 굉장히 퇴보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이러한 부분을 다시 좀 회복하자는 의미에서 우리가 보통 남성이 하는 일, 여성이 하는 일로 인식하는 미션들을 이제 시민들께 주어드리고 거기서 2가지 이상 수행하시는 사진이나 동영상을 이제 카카오톡 그 채널에 청주시 여울림센터를 추가하시고 보내주시면 222명의 시민들에게 이제 저희가 커피나 아이스크림, 치킨 선물 세트를 이제 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 행사에도 좀 참여해 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양성 평등이라는 것이 이제 여권 신장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남녀의 평등을 위해서도 아주 중요하다. 이것을 좀 알리기 위한 포럼도 연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 청주시 여울림센터가 뭐 여성들을 위해서는 운전자 교육, 남성들을 위해서는 뭐 요리나 아니면 뭐 수납 정리 뭐 이런 교육들을 추진을 해 오면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해왔는데요. 또 마침 이제 지금 여성가족부가 성평등 가족부로 확대 개편을 하는 그 이제 문제가 대두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전환점에서 청주시나 청주시 여울림센터가 이제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면 좋을지에 대한 거를 뭐 양성평등 정책이라든지 복지라든지 교육, 문화 분야에서 이제 각각 전문가들을 모시고 또 어떤 의견 수렴도 하고 또 발전 방향도 모색하는 그런 기회입니다. 네. 그리고 청주시 여울림센터에 평소에 이제 많은 동아리들이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 동아리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전시회가 이번에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꾸미루미 여성 동아리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이제 그 여성들이 활동하시는 뭐 이런 동아리들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 올해도 이제 6개 동아리가 선정이 되었어요. 근데 그 중에 이제 폐품을 재활용해서 공예품으로 만들겠다라는 이제 사부작이라는 동아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부작 동아리에서 뭐 양주병을 활용해서 스탠드를 만들고 뭐 청바지를 이용해서 키홀더를 만들고 했는데 너무 멋지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청주시 양성평등 주간 행사가 9월 2일 오후 3시에 청주 아트홀에서 있는데 그 행사장에서 저희의 작품들을 이제 작은 전시회로 시민들께 선보일 예정입니다. 네, 전시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좋은 어른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밥상머리 교육이 필요하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양성평등도 마찬가지지 싶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함께하는 공동 육아를 위한 강의도 궁금해지네요. 그렇죠. 저희가
바로 지난주 7일에는 이제 네. 연세대학교 강현한 교수님이 AI 시대 양성평등 그 조건과 딜레마는이라는 뭐 특강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9월 9일 화요일에는 우리나라에서 이 밥상머리 교육이나 K-하브루타로 아주 가장 전문가로 알려진 김정진 교수님을 모시고 성평등 지형의 확대 2탄입니다. 작년에 1탄 돌봄에 대해서 했고요. 네. 기적의 밥상머리 교육으로 시작하는 공동 양육이라는 특강을 이제 진행을 할 예정인데 엄마 아빠가 같이 오시면 더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번 양성평등 주간에 시민 여러분들 많이 좀 참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올해 남아있는 청주시 여울림센터의 계획도 있을 텐데요. 네, 네. 정리해서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 뭐 저희가 이제 사업들을 많이 추진을 하고 있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추진하는 어떤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양성평등이라고 하는 거는 날개와 같다라는 네.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성이라는 날개, 남성이라는 날개가 양쪽이 다 활짝 펴져야 우리가 좀 더 행복한 사회로 널리 비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뭐 여울림센터나 청주시나 지역사회교육협의회가 다 협업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민 여러분들도 좀 관심 더 많이 가져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위해서 꼭 이루어야 하는 양성평등입니다. 그 길이 밝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센터장과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민경 씨 고맙습니다. 여름밤의 우주의 신비를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펼쳐집니다. 증평 좌구산 천문대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는데요. 아마투어 천체 사진 작가들의 사진전입니다. 9월 2일까지 증평 좌구산 천문대에서 확인해 보시면서 우주의 신비도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내일 또 생방송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